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람에 대한 편견, 이 능력에 대한 편견을 한번 깨보는 시간으로 들어보시죠. 서울벤처대학원 대학의 전호겸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역발상 경제의 전호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하반기 채용 안 그래도 많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흔히 학벌이 좋으면 일도 잘하지 않을까? 학벌이 좋으면 그래도 이 사람을 뽑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텐데요. 이게 편견일지 이 상관관계는 어떨까요? 상관관계가 명확하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해외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플랫폼 기업인 갭 챔버스에서 그 미국 유명 기업들의 요청으로 진행한 1,400회 블라인드 채용 오디션이 있었거든요. 예. 이거를 분석해봤더니 과거에는 1차 전형 총가자의 80%가 명문대생이었는데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더니 40%로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절반으로 떨어진 거죠. 아하. 그리고 면접에 진출한 기존의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해서 2, 3년제 대학교 미국에 네. 이거 같은 경우에도 한 기존 채용보다 블라인드를 했더니 약 15% 정도 더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게 상관관계 있다 없다까지 말할 수는 없는데 이게 정비례한다고는 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력서에 뭐 출신 학력 이런 거를 가리고 뽑으면 확실히 명문대 졸업생 채용률이 좀 떨어지더라. 그렇죠. 이게 숫자로 나타난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뭐 학력이라든지 이런 거 쓰지 않는 그런 채용도 좀 도입하고 있는데 그 후에 어떤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은 한 몇 년 됐거든요. 공공기관에서 예. 공식적으로. 예. 그 재단법인 교육의 봄 등 이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관련돼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세칭 스카이라고 해서 서울대, 고대, 연대, 명문대 출신 전에는 이 8% 정도 합격을 했는데 전체 인원수에 5.3%로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약 33% 이상 감소한 거죠. 그리고 여성 채용 비율 같은 경우에는 34%에서 39%로 증가했고요. 그리고 비수도권 대학 출신 같은 경우에는 43.7%에서 53.1%로 증가한 거죠. 네. 그러니까 막상 블라인드를 해보니 그 비명문대생과 여성들이 더 많이 채용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 채용은 채용이고 예.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 해봤더니 실제로 일은 잘하나? 이게 사실 또 의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평가도 해봤더니요. 그 인사 담당자들의 우선 98.1%가 블라인드 채용이 공정하다. 이렇게 우선 답을 해서 블라인드 채용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럼 채용 결과는 어떤가 봤더니 채용 결과에 대해서 팀장급 상사의 80.8%.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 이상은 만족한다고 답했대요. 그러니까 보통 기업에서 가장 실무를 많이 하는 직책자가 팀장이거든요. 네. 팀장 5업 부장인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그러면 이 팀장급 상사들 가운데서 절반 이상 57.3%는 블라인드 채용 도입 후와 전후를 봤을 때 그 블라인드 하고 나서 들어오신 분들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로 했던 이유가 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돼서가 22.5%였고요. 그 더 다양한 인재가 채용되었다. 16.6%. 그리고 학별, 성별, 지연 등에 대한 편견이 줄었다. 13.8%.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기 전에는 얘가 어느 학교 출신이니까 뭐 어디 출신이니까 뭐 좀 그렇지 않겠어라고 편견이 있다가 막상 써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이 평가 중에서 부정적인 평가도 9% 있었습니다. 네. 그 9%는 업무 능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10명 중에 1명 정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펙보다는 능력 중심. 실제로 일할 만한 사람을 딱 뽑았을 때 만족도는 훨씬 더 높았다. 그렇죠.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이거 말고도 어학 점수 같은 거, 그렇죠. 또 다양한 자격증 스펙 등을 또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각에서는 이게 정말로 꼭 필요한가에 대한 또 논쟁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네. 그 개인적으로는 예. 과연 기업에서 뭐 학벌, 고학력, 특히 영어 거의 요즘 거의 토익 무슨 굉장히 고득점 네네네. 받잖아요. 이게 과연 필요할까? 일할 때 이게 과연 필요한가? 저도 직장생활 한 20년 이상 해봤는데 그렇게 필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직장인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또 조사가 있더라고요. 네. 뭐냐면요. 구인구직 매직 플랫폼 사람인이 입사 후 불필요한 스펙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직장인 중에 67%가 입사 후 업무나 회사 생활에 필요 없는 스펙이 있다. 그래, 그럼 그게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필요 없는 스펙 1위가 뭐였는지 아세요? 필요 없는 스펙 1위. 예, 어학이었을까요? 뭐였을까요? 학벌이었어요. 학벌. 그리고 그 다음에 고학력,
봉사활동, 어학점수 등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통 그러니까 입사 시에 뭐 학벌, 학력, 뭐 영어 스펙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네. 근데 생각외로 회사 들어와서 봤더니 가장 불필요한 것들이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왜 그러면 이 스펙들이 필요가 없나 물어봤더니 1위가 실제 업무에서 필요한 능력과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실제 쓰지 않는다는 거죠. 아하. 2위 역시 업무 시 아예 사용할 일이 없다. 3위가 더 재밌었는데요. 네. 채용 과정에서만 필요하다. 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일하는 것 무관하게 사람을 속된 말로 이렇게 걸러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일 뿐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얼마나 잘 할 것 같다가 아니라 그냥 걸러내기 위해서 그렇죠. 수많은 이력서를 빠르게 걸러내기 위해서 스펙을 보는 그렇죠. 좀 씁쓸한 거죠. 그렇죠. 근데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도 사실 다양한 선입견, 편견하고 또 싸워야 하는 현실적인 그렇죠. 벽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사실은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우리가 하루에 보는 정보량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뇌는 사실 많은 정보를 필터링하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탁탁탁 끊어가지고 봐야 되는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편견이나 아니면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회사 내부에서도 이런 게 있는가 또 조사가 있더라고요. 봤더니 인크루트가 구직자,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회사가 채용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채용 이유죠, 직원의 부서, 배치, 업무 분장을 하는데 학벌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을 했거든요. 이 질문에서 전체 직장인의 55.6%, 그러니까 직장인 중에 절반 이상은 학벌 등의 이런 편견이 사내에서 존재한다. 업무를 할 때. 편견이 존재한다. 예, 그렇게 봤고요. 특히 대기업 근무 직장인의 동의율은 87.1%. 그러니까 대기업 직장인 10명 중에 약 9명은 회사 생활 중에 뭐 학벌이나 이런 이 편견으로 업무 배치나 이런 거에 영향이 있다고 본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또 같이 일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다라는 걸 또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그렇습니다. 편견 없이 우리는 능력만 보겠다. 아예 선언을 하고 또 그렇게 채용도 하고 그렇게 인사 관리도 하고 하는 회사도 있는데,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것 또한 편견에 빠질 수 있다고. 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원래 가장 내가 착하다고 말하는, 보통 직장 생활에서도 가장 약간 빌런 선생님은 스스로 굉장히 나는 착한 상사고 네. 내가 후배들이나 부하 직원 때문에 손해를 본다 생각하시거든요. 아. 직장 생활 막상 해보면은 그래요? 본인이 내가 나쁜 상사로 생각하는 상사가 나쁜 상사가 없어요. 대부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행동하는데 거침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관련돼 가지고 공식적인 평가 보상 시스템이 있다는 이유로 관리자들이 자신의 회사가 능력주의 조직이라 믿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평가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능력주의의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사회학자인 스티븐 베나르 등이 한 실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상의 회사를 만들어서 이 회사에 지금까지 관리자 경우, 그러니까 평가를 해본 사람들 400명을 대상으로 네. 가상의 직원을 만들어서 직무 성과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평가, 승진, 공고사직, 보너스 등을 평가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의 평가와 보상에 능력주의를 강조하는 이 회사다. 이 회사는. 네. 이 회사는 오직 능력주의다. 이렇게 말해 평가를 해보았더니 똑같은 직무, 동일한 상사에게 동일한 고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보다 남성에게 우호적인 경향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고가를 중시하는 능력주의 회사로 설명을 들으면 그 관리자나 평가자는 여자 직원들보다 남자 직원들에게 평균 약 12% 정도 더 보너스를 지급했대요. 그리고 반대로 이 회사가 능력주의다 뭐 이런 아예 설명 안 하고 회사 소개를 하고 평가를 요청했더니 네. 오히려 남자 직원들보다 여자 직원들에게 더 보너스를 더 많이 지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실 이런 거죠. 이게 딱 들었을 때 자기 조종이라고 전 생각하는데 예.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자기 성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약간 기울어졌다 생각하면 스스로 약간 맞추려고 하는, 밸런스를 맞추려는 좀 본질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차피 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 스스로 평가자들이 개인적 행동에서 성찰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경계를 네. 늦추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활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자기 편견이 나오는 거죠. 저는 이거 관련돼서 약간 우리나라의 편견 또는 약간 조심해야 될 부분을 하나 생각하는 건 개인적으로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나이를 물어보잖아요. 예. 근데 보통 몇 년생으로 안 물어보고 항상 학번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학번이란 게 보통 이제 대학교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인구 전체가 다 대학교를 나온 건 아니거든요. 대학 진학률이 70%가 그렇죠. 조금 넘죠.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공공연하게 우리가
몇 학번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나머지 대학교를 아직 안 나오신 분들은 이런 거 약간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뭐 한 삼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학번이 아니라 몇 년생으로 모르는 게 사실 맞는 것처럼 우리가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열려 있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역설적인 경우가 있는 거죠. 회사 내에서. 거기에서도 좀 벗어나야 되겠고 선입견 없이 공정하게 또 성과도 평가해야 되겠고.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역시 열린 생각이 중요한데 이거는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열린 사회라고 말하는 데가 가장 열리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처럼 아까 그 능력주의 역설처럼 이거 관련 자기 성찰이 가장 중요하고요. 요즘에 너무 이분법적이잖아요. 모든 네. 걸 다 하나로 딱딱 나눠서 양좌우로 보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분야를 사람들을 만나고 나와 다른 생각한 사람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끊임없이 책도 읽고 아티클을 읽으면서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이런 다양성이나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또 자기 성찰도 필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인식 개선을 위해서 법과 제도를 그 미비점을 보완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아하. 8625님이 학교 다닐 때 분수, 미적분 등등 열심히 했는데 직장 생활에 큰 도움이 안 되네요. 그렇죠. 이럴 줄 알았으면 학창 시절에 더 많이 놀 걸 그랬나 봐요. 그렇죠. 그러자고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애초에 이게 사람을 대할 때 좀 편견 없이 그렇죠. 대하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열린 생각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고, 예. 제도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같이 그렇죠. 가야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서울벤처대학원 대학의 전호겸 교수와 편견 없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시죠.